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훅 추워졌어요. 네네. 그죠? 내일은 더 춥다는데 역시 이승원 교수 운빨이 있는 사람이야. 왜요? 왜냐면 이번 주에 더 추울 때 가서 김장에 있으면 피곤했을 거 아니야, 힘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저희 집에서 합니다. 김장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뭐야? 네. 그 김치를 두 군데 거 갖다 먹어? 네. 그러면 장모님이 오시면 그 처갓집 거 먹고 어머님이 오시면 오시면 그 시어머니 거 드시고 이런 건가? 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먼저 먹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또 시어머니가 그 와이프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친정 거 먹으면 맛이 뭐 있다냐 이런 소리 하시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거죠. 장모님 이러시지. 서울 김치 어머님 거 담그신 어머님은 국적 출신이라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하면 맛이 간간해 먹는데 이런 얘기 안 하죠? 아니요. 오히려 또 간간 오히려 좀 약하게 하시고. 아 그래요? 밑에 쪽인데 또 세게 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이 그러니까 밑에 좀 세지. 네네. 아직 나는 결혼하고 처음 들었어. 그 서울 말이야? 그 수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간간하다란 말을 처음 들었어. 모르겠어요. 간간하다는 말 전 자주 들었는데. 그래요? 네네. 결혼하기 전에도 들었어요? 네네. 그럼 내가 무식한 거네? 제가 무식한 거로 됐습니다. 시장 상황 오늘 보면 2010포인트로는 좀 보합 수준에서 다시 플러스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앞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둘이 얘기했는데 올해가 처음으로 종합주가에서 2000포인트 이상으로 끝나는 첫 해라 그러는데 지금 몇 달째 지금 이 지수 때요, 그죠? 근데 그 감흥은 없어요. 왜냐면 그래 감흥이 없어. 평균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이제 종목들이 올라야 될 것인데 뭐 평균 2000포인트 이상 마감된다고 해서 그렇게 다 감흥 있는 시장에 대한 상황은 아니겠고 감흥이 좀 있으려면 뭐 산타랠리라도 좀 나와줘야 왜냐면 2년 동안 산타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12월 달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빠졌고 14년도도 빠졌었기 때문에 산타 12월 달 장사 좀 올라줘야 그나마 좀 감흥 있는 2000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아요. 미국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언론 블룸버그 어디서 설문조사하는 거 봤는데 올해도 산타가 오는 거 한 60% 정도 베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이승원 교수가 지난주에 자주 얘기했던 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대주주 요건 강화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러니까 과세 요건 강화하면서 양도세도 내고 그거 하는 거예요. 뭐 기존에 40억에서 30억 내리고 뭐 1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산타랠리가 역산타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냐. 왜냐하면 그렇게 꼭 걱정 안 해도 될 사람들도 야 이거 당장 1월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1월에 돈이 필요한 사람인데 야 주식시장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금 내면 머리 아파 임마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세무서 사람이랑 안 만나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파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다 같이 받게 돼. 그런데 다만 이제 종목의 어떤 규모상 보면 작은 주식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그래서 코스닥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뭔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시간 됐는데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은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플러스 진행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4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매도였는데 지금 11시 현재 지금 25억 매수에 대한 쪽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연기금 투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코스피 모두 매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렇게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의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아닌 상황. 다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2010포인트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증권주가 또 올라오고 있고요. 보험, 증권,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이쪽이 올라오고 있고 정유주가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이제 강한 상승세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 건설주도 지금 낙폭과대 쪽에 대한 순환매 건설주 맞아. 건설주마저도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지금 보면 낙폭과대 뭐 아미코젠 이런 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뭐야? 아미코젠이라고 원료의약품 만드는 쪽이 있는데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쪽들, 그 네. 낙폭과대, 뭐 LED 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네. 여전히 낙폭과대의 순환매에 대한 흐름에 의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네.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업종 중에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엔터 업종, 이쪽이 이제 그 FNC 엔터에 대한 효과 때문일까요? 중국 자본에 대한 진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쪽 업종에 대한 쪽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네. 일단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반등, 뭐 GS, 뭐 BGF 리테일이라든가 네. 이런 쪽들까지 보게 되면 네. 낙폭과대 반등이 네. 시장의 주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요새 어찌됐건 간에 관심법이 돌잖아요. 네. 그죠? 아, 이건 인정할 만하잖아. 네네, 인정하죠. 물론 이제 어저께까지 올랐다 오늘 이제 그건 그래요. 그 OCI 머티리얼도 넘어갔잖아요, SK로. 네네. 근데 두 개 같이 올라가. 그죠? 네. OCI랑 SK 이렇게 올라가고. OCI 머티리얼은 생각보다 싸게 팔렸잖아요. 생각보다 싸게 팔렸죠. 훨씬 싸게 팔렸죠. 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도 싸게 팔렸다는 것 같은데, 전 잘 안 맞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올라가는데, 하여튼 OCI 머티리얼도 어저께까지 올라갔고요. 제가 관심법 하나 불러볼까요? 네, 불러보시죠. 아니 이건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안 움직였다는 걸 좀 보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움직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눈에 띄어. 어떤가요? 오늘은 안 오나 봐. 오늘도 보합이네, 보합. 이거 좀 적어도 봐. 뭐, 내가 딱 보니까 느낀 게 이 회사가 코드 보는 거 일단 마음에 드네. 네. 왜냐면 제가 요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웃자고 하는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제가 그 007 볼까 말까. 네. 저는 007 영화도 다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그랬더니 후기가 올라왔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걸 봤는데 미국 구글에서도 우리나라도 네이버에서 구글 보니까 이런 평이 써 있더라고요. 네? 어떤 편이요? 극장 갔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잖아. 그쵸. 좀 참고 안 가잖아. 네. 자기도 갔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오더래 중간에. 네. 그래서 영화가 너무 지겹다는 거야. 네. 그래서 007에서 우연히 잘못 쳐봤어. 네. 그래도 우연히 막 007 하다가 차트도 잘못 쳐봤더니 그게 00770 하는 게 GS 리테일이야. 아, GS 리테일. 근데 나는 GS 리테일이 오를 것 같아. 어, 근데 갑자기 간지법이 들어와. 네. 이게 왜냐면 GS 리테일이 올해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7, 8월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3, 4개월 동안 쉬었네? 네. 쉬었는데 그렇다고 주가 많이 떨어지도 않았어. 근데 그 와중에 최근에 또 형들이 계속 사. 네. 외국인들이 계속. 형들이 계속 사는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새 올해 연말에 최고의 관심 있는 거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제가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네. 우리나라는요, 뭐 지금 보면 다 저런 데 관심 있잖아요. 뭐 이게 그 The Force Awakens가 저거거든요. 여기 이번에 그 스타워즈 7편인데요. 네. 이거 지금 난리 날 기능성이 크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JCG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CJCG 요즘 슬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보면 아이맥스인데 아이맥스는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이맥스 차이나가 아예 홍콩에서 상장까지 됐어요. 따로 별도로. 그래서도 이제 주가 좀 올라간 건데요. 절대 CJ, CGV도 이걸 주시장이 우리나라 형들이 계속 팔고 외국인 형이 꾸준히 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요즘 보면 내부잖아요. 뭐 검은 사제들 갖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거 갖고 주가 올라갈 리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크게 봐서 연말에 전 세계에 있던 극장 관련주들에도 관심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요즘 하여튼 갑자기 GS 리테일 심벌이 마음에 들어. 네. 00707. 한 번 들으면 잊지도 않을 것 같고요. 00707. 이게 보면 재료는 많이 올랐어. 쉬는 구간인데 네. 이게 언젠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뭐 유통이나 하고 나서 올해 들어서 많이 워낙 백화점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코리아 세일, 케이스에 미친 듯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조금 관심이 몰려 있는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세일한다고 해서 내년 거도 미리 사고 다 샀는데 계속 살 수 있나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GS 리테일이나 그런 편의점 계속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관심법 두 종목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지한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가 그럽니다. 베스트 전문가는 이제 어제는 우리가 또 분기 1등, 분기 1등에 우리 또 성훈이 형님을 모시고 했다 그러면 전혀 반대되는 체격을 갖고 계신 분이야. 네네. 우리 성훈이 형님 보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 키움증권의 키워드림 팀에서 제일 몸이 있는 분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맞죠. 근데 이분은 키는 상당히 큰데 몸에 날렵하면 또 이분을 쫓아갈 수가 없죠.
두 분이 계시죠. 누구? 윤종빈님하고 그다음 황순택님. 윤종민과 황순택 둘 중에 누굴까? 네네, 누구일까요? 근데 네. 방송을 탔어. 네. 황순택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1등 하셨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요? 무슨 종목이셨어요? 대림 비행코 좀 이야기를. 대림 비행코. 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좀 한 30분 동안 또 방송했었거든요. 네네네. 앞서 얘기했던 건 아는데요. 네. 그건 중요한 코너가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네. 그게 아니잖아. 네, 여기서 동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아인크한테 혼나. 욕까지 나왔다가. 배신자 뭐 이렇게 나와서 안 돼. 그래요. 하여튼 뭐 전프로도 좋고 네. 2%는 네. 1%더 좋. 너무 적은가? 1%라면 다음에 보는 기회로.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누굴 자랑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네. 여기 키움증권에서도 채널K에서 자체 VOD가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네. VOD 보면 이게 냉정한 판이거든요. 다시 보기가 나오잖아요. 예. 다시 보기는 뭐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클릭이 제일 많은 건 뻔하잖아. 그렇죠. 뻔하잖아. 다른 프로그램은 단수가 나와, 단수. 어떨 땐 7편, 8편도 많고 빵편도 있어. 우리는 일단 세 자리가 나온다. 세 자리가. 그래 100짜리가 나와요? 여러 번 찍으세요. 진짜로요. 근데 그럼. 그렇게 살려주는 코너가 바로 저희 이 시간대. 11시부터 11시 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죠. 네. 그보다는 12시부터 12시 반까지의 우리가 스타겟 토크 코너에 그동안 많이 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의 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요즘 보면 박영돈 전문가님 나오시죠. 강호석 전문가 나오시죠. 그리고 지난달까지 계속 나왔던 오늘 최일전 전문가, 황수호 전문가. 이런 분들의 공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요즘 안 나오니까 약간 서운해요. 그러게요. 네. 좀 다른 프로그램 빼주고 여기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요? 예. 근데 여기 안 넣어주시네. 그래요? 네, 왜안 PD님이랑 넣으시는지 잘 좀 얘기 좀 하셔야 되겠고요. PD한테 네. 찍혔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 것보다 이제 워낙 능력 있으니까 다른 코너 가서도 좀 프로그램도 좀 빛내야 주시라는 얘기 같고요. 기존에 했던 거대로 우리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지난주에 우리가 자랑할 거는 아까의 코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했던 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적인 시향관 색까지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게 오히려 더 관심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이것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지지분이나다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 뻗어나올 수 있는 자리인가 안 하는지 일단 시장에서 그걸 좀 간단히 해주세요. 이제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저기 거래소 쪽은 있잖아요. 네. 그 하락에 따른 반등 구간이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네.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신호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도.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에 따른 네. 기초 반등. 네. 물론 지금 지난번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네. 거래소가 네. 급락하고 나서 지금 되돌림 파동의 절반 수준은 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찌 보면 약간 위험한 자리라고도 이제 볼 수가 네, 있어요. 위험한 자리까지요? 왜냐하면 네. 그 2000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라운드 넘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모멘텀들을 본다면 뭐 외국인들은 12월 달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부담감 여전히 있어서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 그렇고 두 번째는 좀 내년도에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뭐 분석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올해보다 뭐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거의 보편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 모멘텀들도 크게 그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수 자체는 이제 선행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2000포인트에서의 어떤 매물 출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자리를 뭐 잡게 된다면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뭐 횡보 구간에 반등 이후에 조금 지루한 녹이는 또 그런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진짜 몇 달째 안 나오네 색깔이. 네, 코스닥은 이제 강세로 아예 거의 전환이 되지 않고 약세의 중립, 약세의 중립, 또 다시 약세에서 중립입니다. 네. 이 중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격적인 대응은 자제하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은 연초 이후에 상당히 극명합니다. 연초 이후에
7월 말까지는 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세 국면 거의 이렇게 좀 나온 적이 없었는데 네.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약세 국면 진행되고 그다음에 중립 구간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네. 아직까지 추세 전환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상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 주가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모든 네. 것들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쫓아붙는 거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는 또 측면들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은 낙폭과대주. 우리 아까 오시기 전에 보니까 낙폭과대주 말씀하시던데 낙폭과대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 대리비행코 아까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하지 말까요? 해주세요. 잠깐 이제 대림비행코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대림비행코를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다는 측면이에요. 네. 많이 빠졌다는 측면인데 대림비행코가 상반기 때 3만 원까지 갔던 주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10,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토막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템상에서는 지하실까지 이제 온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호가 발생됐고 또 매도 신호까지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깔끔하게 매매 한 사이클이 끝나면서 이제 수익이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낙폭 과대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런 의미만 보더라도 이 교수 시장이 크게 하기 때문에 정말 주식에서 종목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네. 요즘 보면 그동안 뜸했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좀 관심 있게 요즘 종목별로 좀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요? 신호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종목별로 매직 보면? 15는 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매직 15는 잘 나오지 않고 투플렉스가 지금 지금 투플렉스가 종목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한 달에 한두 종목 나오다가 최근에 근데 조금씩 나와요, 그래도. 일주일에 그래요? 한 종목 정도는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매매가 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까 지금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크라운제가가 좀 시스템에 나온 종목인데 네. 차트 보시면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은 네. 90만 원에서 40만 원대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네. 8월달에 이제 9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 네. 일단 내용적인 부분은 네. 크라운 제가가 많이 이제 올라갔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허니버터칩, 그렇죠. 허니 시리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에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신호가 떴어요, 지금.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 투플렉스가. 네, 투플렉스에서 매수 신호가 떠 있는 상태고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대림 비행코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간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낙폭과대주가 움직이는 특징이 이번 있습니다. 주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스타워즈 주가 월요일 날 하는 네, 크라운제가 했어요. 맞죠? 네, 네, 크라운제가 본것 같아요. 하고 네. 지난주 이제 대림 비행코를 했었고 네. 대림 비행코 보면은 한 네. 이틀, 3일 정도는 2, 3일 정도는 네. 저점을 확인하고 약간씩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가 빵 터치고 네. 빵 터치고 이날 12% 그리고 이날 10%.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들이 저점 찍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붕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가가 진짜 한 일주일 동안에 30% 이상 빠진 경우들. 네. 그런 경우들은 주가가 순간적으로 빵 튀어 올라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좀 느슨하게 좀 빠진 종목들은 2, 3일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빵 튀는 경우.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녹이는 케이스죠. 반등을 안 주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찔끔찔끔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림 비행코하고는 좀 흡사한 모양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오늘 지난주 이제 저점 찍고 좀 이틀 정도 옆으로 이제 붙이는 모양 그리고 나서 한번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 이제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주가가 잘 나가는 게 많아서 매직 15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는 그렇죠. 그죠? 그런 생각 좀 들었죠. 왜냐면 낙폭과대 아직도 그러니까 시장이 낙폭과대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네. 아시잖아요. 매직 15는 정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배열 초기 패턴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한번 조정받고 정배열을 만드는 종목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일부 종목들이 이제 IT 쪽에서는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쫓아가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좀 가장 편한 거는 빠질 만큼 빠져서 지수가 빠져도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낙폭과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갔고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을 잘못 사면은 이거 지수가 또 차익 매물 나와가지고 조정받아 버리면 또 순간 또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좀 수익을 안전하게 내는 방법, 좀 몸을 좀 움츠리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구간에서는 낙폭과대주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매직 15 내로 종목 하나 의뢰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게 한 달 전부터 제가 저는 뭐 조금 트렌드하기 때문에 빨리 거래소인지 코스닥인지 먼저 코스닥인데요. 빨리 좀 얘기하는데요.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 굳이 따지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봤거든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파크 홀딩스인데요. 지금 이거 연중 체육과 들고 이러다가는 이거 사상 체육과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작년 초 가격이 14,950원인데 이게 연말까지 해서 재료도 어찌됐건 돈을 벌건 안 벌건 인터넷 뱅크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상 체육과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보네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안 나와요, 지금? 인터파크 홀딩스가 지금 8월 달, 9월 달 신호가 나와서 매매가 사이클이 끝났네요, 지금. 사이클 한번 있었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화면 좀 확인해 주세요. 좀 7월 달에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한번 사이클 끝났고, 그다음에. 완전히 더 올라가야지 나오려나? 일단. 추세가.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 신호 나오지 않는 이유는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거래량을 올라가기 쉽지 않겠네요. 그때는 저기 은행까지 있고 막 최근 거래량이죠. 최근 거래량. 최근 10일 정도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평균 정도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번 거래가 실리고 나서 크게 좀 늘지 않는 상황, 뭐 잘하면 오늘 내일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거래량 부족이 있고 뭐 다른 지표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일단 가장 안 나오는 이유는 거래량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럼 시장 주도주인 지금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이나 한미약품 이런 거는 어때요? 글쎄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나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이제 거래소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신호 자체는 한번 실패가 됐고요. 두 번째 신호는 지금 거래소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19일 목요일 날 신호가 좀 발생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한번 실패했었죠.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신호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LG 생활건강 근데 요즘에 진짜 아까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모레지도 그렇고 LG 생활건강도 신고가 지금 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지난 8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적인 어떤 부담감 뭐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옥석가리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일단 내년도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시장에서 이제 샴푸 려인가요? 려. 이런 부분 부각되면서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도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선별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스템과는 상관없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LG 생각은 뭐 이런 어떤 시스템상에서 좀 모습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래간만에 좀 저희 방송 모셨으니까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전 생각보다 지금 저는 15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지금 투플렉스도 지금 한 달에 2-3개밖에 안 나올 정도니까 고객분들은 좀 심심하시겠어요. 회원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어요? 이제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단기 대응을 하셨네. 선택과 집중이죠. 이런 장일 때 일단은 펼치기보다는 이제 펼쳐놓았다가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만약에 윗방향으로 커지면 좋은데 아랫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짜증나죠. 펼쳐놓으면 뭐 종목들 딱 펼쳐놨는데 뭐 3%, 5%, 7% 이렇게 쫙 빠져 있으면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있죠. 그래서 갈만한 종목으로 조금씩
뭐 특히 납폭과대주가 좋은 게 뭐냐면 네.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빠지면 조금 더 삽시다. 네. 조금 더 삽시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면 네. 덜어내는 거죠. 네. 덜어냅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으로 좀 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지난 것 중이나 좀 매매된 것 중에서 요즘 매매하신 것들이나 좀 관심 가질 만한 것들 좀 그 시스템에 상관없이 코멘트 해줄 주시게 몇 개 있어요? 시스템에서 최근에 매매했었던 거. 시스템은 안 나왔으니 뭐 딴 거라도. 뭐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심택 같은 종목이죠. 심택. 네, 심택이 네. 이게 이게 어려운 주식입니다. 어려운 네. 주식인데 이것도 시스템에서 좀 신호가 나온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스템에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약간 녹이는 종목이에요. 얘는 녹이는 종목인데 뭐 아시겠지만 심택은 심택홀딩스하고 이제 분할해서 지금 네. 상장이 좀 됐어요. 8월달에 상장이 되고 나서 15,000원 찍고 지금 6,000원입니다. 6,000원대입니다. 6,000원대로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 또 연기금 쪽에서 또 많이 주식을 좀 매도하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네. 뭐 어느 정도 나올 물량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 신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맥락에서 심택을 지금 또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택 매매하고 있고 지금 뭐 이 정도? 네. 뭐 많이 펼치지 않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뭐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그런 걸 잠깐 보긴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남의 가는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가랭이 찢어지지. 그렇죠. 네. 그리고 매매 자체가 그 매매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네. 시장에 어떤 전략을 짜놓고 네. 그 전략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납폭과대주로 좀 모아간다는 어떤 측면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아미코젠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밑에서 납폭과 네, 그러니까 아미코젠이 저도 나올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야? 아미코젠이요. 네, 네. 보잡. 아미코젠. 그것도 제약이야? 바이오? 제 원료 의약품입니다. 그 아미코젠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오늘 14%인데 아까 보니까 한 6%, 7%대 왔었는데 지금 14% 올라와 있는데 이게 네. 좀 신호가 나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도 충격파가 좀 온 종목들이 투플렉스가, 되고 투플렉스. 네, 근데 얘는 좀 녹였어요. 그냥 밑으로 쭉 그냥 네, 홍보하고. 녹여가지고 어쩌면 시스템상에서는 거래량도 또 체크가 되거든요. 투플렉스 네네. 같은 경우도 거래량 부분이 이제 분명히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좀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들에서도 뭐 코리아나. 그 코리아나라든가 한국 화장품 이런 네. 것들도 꿈틀거리고 네. 뭐 아미코젠 같은 경우도 네.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움직이고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좀 맥락감 같은데 네. 이게 있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거는 뭐냐면 물론 종목이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네. 종목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종목이 많이 나오면 단점이 뭐냐면 실패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투플렉스가 지금 이 자랑을 하려고 원래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자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매직 15는 솔직히 실패한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7, 80% 성공률이라고 70% 정도 성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80% 사이라고 그랬는데 투플렉스는 지금 올해 회원분들 제가 여기 키움증권 나가고 매매하면서 손절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왜? 네, 그만큼 종목 많지 않아요. 종목수로 따지게 되면 지금 뭐 제가 이제 회원 관리하고 한 게 한 2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한 12세 종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2세 종목들을 다 먹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회원님들이 살 때 이거는 투플렉스다, 이거는 매직 15다 알고 하는 알고 거죠? 하죠. 그 앞에 붙이죠, 제가. 매직 15, 투플렉스. 그러니까 요새도 다 그냥 거저 깔아주세요? 투플렉스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투플렉스 아니 전체 그 매직 15 다 알려주고. 매직 15는 드리고 그 있는데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네, 알려주시고. 네, 알려주고. 어. 근데 대신에 투플렉스를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투플렉스는 솔직히 먹튀 부분들 이야기하셨잖아요. 매직 15로 먹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있었어? 네, 시간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회원분들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투플렉스가 좋은 걸 알아요. 회원분들이 뭐냐면, 코드를 심어, 코드. 코드를 심을까요? 코드를 심어. 그러니까 스스로 폭파되게. 네.
아니 그 있잖아 프로그램 폭파되는 거. 네네. 아, PC가 폭파 아니라 프로그램 사라지게 하는 거.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의뢰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회원분들이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낼 때 투플렉스 뭐 대림 비엔코 뭐 이렇게 크라운 제가 이렇게 나가면 다른 건 잘 안 사시다가 투플렉스 종목 나가면 그냥 거의 냅다. 몰빵으로 지르시는 거예요. 이제. 냅다. 왜냐면 그거 위험한데 또 그것도. 위험하긴 한데 왜냐면 성공 확률이 90%라는 걸 알기 때문에 90% 100% 거의 제 손대는 종목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매직 10원이 있어요. 근데 투플렉스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플렉스로 딱 입에 앞에 달고 나가면 그냥 뭐 거의 일주일에 하나라도 나오면 좋겠다 나는. 그죠? 일주일에 하나만 놔도 어디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예. 바라는 밥니다. 바라는 반데 근데 나와갖고 난 그때 말씀드렸지 그게 나오고 자동 매매까지만 되면 나는 어디 놀러 다니면 좋겠어. 예,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픈 API로 해가지고 자동 주문까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딱 그게 필요하거든. 시스템상에서 다른 거 아니고 투플렉스만 딱 걸리면 투플렉스는 이제 자동적으로 주문 나가고 이제 매도까지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매도까지 나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매직 50는 올라간 추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한 투플렉스는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매매하기에 이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 될 거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죠. 최소 주가가 한 2, 3개월 안에 네. 30에서 50% 정도 빠진 종목들입니다. 그래요. 네, 대신에 30% 깨진 건 깨진 것도 아닌가? 그렇죠. 그럼 안 돼? 거의 30% 빠지면 잘 안 나옵니다. CJ제일 재단도 많이 빠졌는데. 제가 그런 관심 있는 건 안 나올 그거 거예요. 안 나와? 네. 41원에서 30만 원까지 갔거든. 제가 올해 아니면 말고죠 뭐. 네. 이게 높아진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여기 또 필터링을 해서 또 매매를 하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올해 투플렉스에서 신호가 좀 나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8월달, 9월달, 네. 9월달까지 해서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좀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오, 이거 제가 그렇게 만들어 오라니까 안 만들어 오고 이제야 딴 데 준비해 오셨네 이거.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9월달.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화면 확대해 주셔야지 보이죠. 예, DLV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제 각 종목들의 이제 수치들을 다 그 입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나왔을 때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뭐 두 가지 지표가 좀 나와 있는데 예, 이제 변동성 지표하고 표준 편차 지표에서 이 실패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아까 그 총 코스닥 종목 중에서 올해 네. 73종목이 신호가 나왔어요. 투플렉스에서. 근데 그 중에서 성공이 55, 네. 실패가 18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징을 봤어요. 실패한 종목들의 지표의 수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좁혔어요. 네. 좁혔더니 종목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줄겠죠. 네. 종목들의 숫자가 뭐 10종목 이상 줄었고 대신에 실패한 종목들의 숫자도 18종목에서 3종목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확률은 높아지고. 확률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실패했던 종목들의 지표들의 그 특징. 정규 분포도입니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도를 이제 정고 사인 들어가기 시작하네. 정규 분포. 그다음에 성공했던 종목들의 이제 정규 분포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도의 이제 중앙값만 택해서 지표를 최적화를 시킨 거죠. 아, 오케이.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분포도인데요. 이제 분포도를 갖다가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투플렉스가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은 잘 나오지 않지만은 정말 잘 맞는 시스템입니다. 아, 예. 저희 한 달 만에 방송 같이 하면서 자동 매매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딱 관심 있고 또 하나 관심이 엑셀이랑이 좋네. 저런 차트 다이어그램도 확 그려줘요. 네네네. 대박이네, 대박. 야, 자기도 그럴 줄 알아요? 네. 우리도 한번 언제 써먹자. 네. 좀 있어 보이네. 내가 볼 때는 있어 보이는데. 승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난 처음 봤어요. 아니, 저분 내가 알기로는 저거 컴퓨터 잘해. 누구요? 나보다 더 잘해. 이 교수요? 네. 잘하긴 잘하죠. 네. 잘하긴 잘하는데 말하기 전까지는 하진 않아. 네. 그리고
우리 돈이 안 되면 안 해. 패널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자기를 약간 낮추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낮추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네네. 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 아 그래요? 한계가 있어, 우리는. 네네. 근데 패널을 까긴 그렇잖아. 무슨 자격으로 까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아, 뭘 나보다 잘 깝니까? 모르시네. 예, 뭐 아까 무슨 제니가 나 처음 들었는데.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분명 한 분이 있어요. 여기 키움에서. 네. 만약 앵커를 시켜놓으면 그 최모 전문가라고. 그분 이게 있어. 딱 얘가. K를 네, 정이란 사람 이런 거야. 뭐 있습니다. 이거. K1 땡땡땡이라고. 워낙 있는데 친하니까 하는 농담으로 우리 네. 이해하시면 돼요. 예. 제가 친한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하나 뭐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자 아, 오늘 시작은 올라갑니다라고. 오늘 시작은 올라가네요. 아이, 잘 모르시네. 오늘 못 올라가 왜 못 올라가냐면 자 이래 지금 보니까 어저께 당구 쳐서 졌네. 이분이 아침 2층에 내려가 봤더니 당구 쳐서 졌죠. 아줌마들이 네. 장바구니 들고 왔어. 어저께 당구 쳐서 졌죠. 당구 안 쳐요. 뭐에 4개에서 졌죠. 아 그러진 않습니다. 뭐 매일 밥 먹는데 뭐. 아, 뭐 진 거 같은데. 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친하니까 그냥 농담하시는 농담한 겁니다. 거고 예. 앵커들이 이제 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 네. 근데 아, 안 까시고 항상 자기를 낮추시고 패널들을 이제 이렇게 짙게 세워주시는 모습이 진정한 프로다. 뭐 방송이 다 되셨습니다. 방송이. 빨리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또 뵐 것 같습니다.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주 다시 나오실 것 자주 같아요. 또 나오시도록 근데 제가 한번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넘지 않았어요? 네, 너무 보내드려야 될 조금 것 같아요. 넘었습니다. 아 조금 네. 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어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요? 네. 네. 지금 이슈 돌직구 시간이 다 돼서 네. 지금 보게 되면 대장암 검사비 내년에 그 얘기 좀 8,000원 저도 관심 된다. 있어요. 8,000원만 내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얼마 냈나? 40만 원. 그래요? 네. 그 40만 원 대장암 유전자 검사비가 내년부터 8,000원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데 네. 134종의 유전자 검사 키트 건강보험료 네. 적용 암 희귀질환 환자 4만 명이 혜택이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암, 폐암, 급성 고수병, 백혈병, 소토스 증후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뭐 하여튼 어려운 건데 네. 기존에 있는 부담에 대한 쪽이 뭐 20만 원씩 뭐 이렇게 뭐 40만 원 이랬던 것이 네. 8,000원, 만 원, 7,000원. 네. 소토스 증후군은 110만 원에서 40만 원. 나머지들도 되게 대폭 할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희귀 질환 진단이나 특정 항암제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고가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진단 쪽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어쨌든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진단 쪽과 관련돼서는 테라노스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유전자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좋은 얘기를 거네, 하고 좋은 있는데 거.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증거금 100%예요. 또 그래요? 관련된 기업들이 그 나쁜 회사들은 아닌데 네. 이제 워낙 이제 매출 없이 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속하다 보니까 네. 증거금 100%짜리에 대한 쪽들이 네. 지금 있습니다. 잠시 네.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100%고 네. 그다음에 100%요? 이것도 100%고요. 그럼 100%째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거 100% 아닌 거 하나밖에 없네요. 뭐야? 마크로젠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거는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말하면 잘리니까요. 네네. 그런 진단 키트 있죠. 네네. 대장암 그런 거 하나 검색하면 나올 거거든요.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하나만 보고 다음 코너로 할 텐데 제 화면 잠깐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우리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이게 네. 보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네. 해상 운임 있죠. 우리 얘기는 BDI 인덱스. 네. BDI 인덱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난 주말에 498, 500이 깨졌거든요. 네. 단위 그냥 달러로 하셔도 돼요. 문제 없어요. 왜냐면 이거 거래라는 거 500달러, 1000달러 하는 건데요. 1984년 기준이 몇인지 아세요? 기준이 몇입니까? 기준이 1984년 100. 1000달러로 시작해서 1000달러? 1000으로? 그 100이 아니야. 100이 아니야. 1000. 과감하게 1000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보면 불과 23년 전에 보면 3000이다, 4000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500으로 간 거예요, 500. 이게 장난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도대체 그 80 몇 년도보다 더 떨어진 거야? 그때 30년 대비 반이죠. 반이고요. 2년 전 대비 5분의 1. 근데 보시면 이게 노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거, 저 네네. 북유럽 가는 거는 지난주에 27% 떨어졌어요. 27, 제 화면 계속 잡아주세요. 30% 떨어졌고요. 이게 3주 동안 70%가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지중해 가는 것도 한 20% 떨어졌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가는 서부나 미국의 동부 가는 것도 한 8, 9%가 또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왜 잠깐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 쉽지 않은데 이게 왜 내년에도 쉽지 않냐는 얘기를 하냐면 이걸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뉴스 많이 들었죠. 그동안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에너지 효율 있는 거 초대가 했는데 그게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인도가 돼요. 인도가 돼요.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분이 있지만 해상운임 이런 거 해상운임이 그 NH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에 잘 해놨는데요. 내년도에까지 기대하지 말라. 빨라야 후년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대형 컨테이너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형 컨테이너선이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인도가 된다. 그거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특집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대비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시황 아니면 업종의 섹터별로 집중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금요일 날 우리가 삼성증권 레포트 했고요. 어제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나 패션 업종을 저희가 하나금융증권 자료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또 SK증권 자료 하나 보신다면서요? SK증권에서 제목을 보게 되면 SK IT 탐방왕이라는 그런 보고서인데 스마트폰 산업 지도에 대한 쪽인데 뭔가 요리왕 같아. 냄새가. 그림에 대한 그러니까 갤럭시 S6에 대한 출시가 임박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쪽인데 보게 되면 내용에서 보게 되면 40개 IT 업체 기업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와, 자식들. 40개. 그래서 이렇게 했지. 부족한 거 보니까 우리 OCI 머티리얼즈가 있어야겠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에따 살아이놈아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보게 되면은 배터리 뭐 이거 다 이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그림만 보더라도 깔끔하다 이거. 네, 그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럼 뒷장을 보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여기 관련주들까지 다 열심히 썼네. 네. 열심히 만들었다 정말, 얘는. 네, 정말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에 대한 부분 뭐가 뭐고 일단 90점, 100점 만점에 네. 20점은 주고 들어가자.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정리에 대한 부분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70페이지짜리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40페이지부터는 개별 탐방에 대한 부분, 내용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갤럭시 S7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탐방에 대한 쪽이 있었다. 뭐 스마트폰 평균 단가, 판매 단가 인하되고 있고, 뭐 시장 규모에 대한 쪽은 정체가 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쪽들이 쭉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M 사업부에서도 쭉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 부품사들, 28개 스마트폰 부품사들에 대한 쪽 영업이익률에 대한 쪽도 수익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지도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그러니까 주로 이것만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사출 메탈 케이스에서 인탑스. 그다음에 지금 내장 소재지에서 서원인텍과 UIL 이런 쪽도 그러니까 금속 소물류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메탈에 대한 채택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메탈 케이스 채택에 대한 쪽이 200불대의 저가 스마트폰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카메라 쪽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화술의 고화소화와 스펙 고사양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듀얼 카메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도 LG노텍 보고서를 보게 되면 듀얼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관련된 얘기에 대한 쪽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그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있겠고, 이제 관련된 모듈 쪽에서는 파트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나무가 신규 상장주, 세코닉스와 해성옵틱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업체들에 대한 영역도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이제 그쪽에 대한 쪽에서 그 얘기에 대한 쪽을 봐야 되겠고, 그 FPCB 또 관련돼서 이제 또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품 업체군, 뭐 아비코전자, 네. 뭐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고, 무선 충전 모듈에 대한 쪽에서 무선 충전 모듈은 수신부 모듈과 송신부 모듈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삼성페이 보급화에 따라 무선 충전 모듈은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채택이 확산되고 있는데 암호택을 계속해서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쭉 이렇게 해갖고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뭐 그 메탈 쪽에서 이제 누가 채택에 대한 쪽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카메라가 이제 듀얼로 가느냐, 카메라 부품 누가 되느냐,
이제 무선 충전 모듈 누가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갤럭시 S7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이제 밴더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폴더블, 밴더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관련돼서 OLED 이쪽 누가 이제 수혜를 볼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이제 핵심이겠고 이 보고서를 쭉 보게 되면 IT 업종에 대한 쪽에 대한 정리가 좀 잘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삼성페이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삼성페이? 그거 좀 봐주세요, 그럼. 삼성페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리가 돼 있고요. 뭐 일반 리더기, 카드기 결제. 근데 제가 이번에 스마트폰 새로 사갖고 앱을 다시 깔았어요. 어디요? 스마트폰 앱을 다시 깔았는데 신한카드도 이제 티머니가 필요 없더라고요. 신한카드도 그냥 그 NFC 결제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간편결제는 상당히 간편결제 출사표를 냈던 NHN이나 이런 쪽들이 많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끝도 없죠. 그 전쟁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압식 터치패드라고 해갖고 지금 보게 되면 누르는 그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3D. 예, 3D. 아이폰에서 나온 거. 예, 요거에 대한 얘기. 그거 어느 회사요? 예, 요거에 대한 얘기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압식 터치패드 관련돼서 수혜가는 종목이 LG노텍, 삼성전기, 세코닉스, 해성옵틱, 요거 밑에 말고, 요건 테스트는 상용화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얘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진동모터 쪽들, 뭐 이런 관련된 얘기에 대한 쪽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요게 그 IT 쪽 보고서 중에서는 그 스마트폰 쪽에서는 가장 정리가 잘 된 그런 보고서로 보여집니다. 말이 나온 김에 뭐 삼성 그런 거 스마트폰 얘기했으니까요.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요거 좀 봐드리겠어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일부에서는 이미 예약 주문 받고 하고 있는데요. 제 가격들을 몇 가지 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시면요. 지금 보면 65인치 4K 그러니까 UHD잖아요. HD TV 65인치입니다. 65인치가 799달러. 88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한 90만 원 정도, 90에서 100만 원 정도 사는 거 돼갖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이게 한 699달러거든요. 정식 가격이 100달러 정도 깎아주는 거 되겠고요. 아이패드 2 같은 거 있죠. 전 제품 100에서 150달러 할인. 그런 거 혹시 사실 분 있으시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오늘 일부 언론들 보면 해외 직구에 대한 문제점 엄청나게 지적합니다. 왜냐면 국내 기업들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보면 이런 게 잘 써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익성이 둔화되는 거예요. 보면 미국의 이거 보세요. 플라이 대형 삼성전자도 대형 TV 국내도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주위에서 웬만한 사람들 테레비 사는 거, 대형 TV 사는 거 다 직구하잖아요. 국내에서 백화점이나 마트 사는 사람 한마디 호갱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되겠다 싶어 갖고요. 얘네 한 대였다 싶어서요. 멕시코에서 주로 생산하는 거 429만 원짜리 80만 원 깎아주고 끝까지 보세요. 보세요. 미국 플라이데이에서 선배는 삼성전자 초대형 TV가 국내에서 한정 판매된다. TV대 80만 원까지 저렴하다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뭐 칭찬하는 얘기 아니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한국말은요. 75인치 FHD TV 429만 원보다 80만 원 저렴한 349만 원. 우리나라에서 사라는 얘기죠. 어찌됐건 간에 60인치 3D 해갖고요. 199만 원에서 50만 원, 149만 원 하는데요. 문제는 뭔지 알아? 그래도 비싸네. 비싼 걸 떠나서 이게 뭐니? 150대 300대 한정 판매. 이래 갖고 욕먹는 거예요. 이래 갖고 욕먹는 거야. 3만 대도 아니고. 이래 갖고 욕먹는 거야. 3천 대도 아니고. 이래 갖고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하여튼 늘상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직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들의 나라 기업들은 호재가 안 되는 것들 많을 거다. 이거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역직구나 뭘 통해서 우리나라 거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메이커들의 지금 현상이 이거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팔고 싶으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팔기 싫은 거지. 그래서 호갱을 계속 확보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업체들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또 뵙겠습니다.